마음이 짓눌리는 순간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온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갈갈이 찢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 상처가 깊어지면 노년의 삶엔 평온 대신 원망만 남는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가까운 이에 어둡고 거친 마음에 잡아 끌려 같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사람은 인연에 의해 살지만 인연이 모두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몸을 버겁게 하는 짐은 내려놓으면 가벼워지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을 품고 살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고마움은 없고 요구만 늘어놓으며 당연함으로 상대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삶의 방향을 꺾어놓고 마음의 기운을 흩어놓으며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우긴다. 이것이 바로 끊어야 할 때의 신호다. 부처님은 악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과 가까이 머물지 말라고 분명히 일러주었다.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을 쏟아도 더 깊은 상처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버려야 할 것은 정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가족을 끊으면 죄가 아닌가, 불효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묶는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은 죄가 아니다. 삶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지혜이다. 상대가 고의로 마음을 짓밟고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 언제나 내 탓으로 돌리는 관계라면 더 머물 이유가 없다. 그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의 복이 아니다. 실천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흔들릴 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바라본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내 삶을 해친다고 느껴진다면 거리를 둔다. 말로 끊기 어렵다면 행동으로 멀어지면 된다.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고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더 이상 상처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다시 나의 것이 된다. 오늘의 선택이 노년의 평온을 만든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원망이 늙어가는 마음을 잠식한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지혜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다면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인연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한다. 평온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타난다. 겉으로는 가족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을 뜯어먹는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이들이 있다. 포근해야 할 가정이 어느새 전쟁터가 되고 말 한마디가 흉기처럼 마음을 베어버린다.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면 노년의 삶은 끝없는 후회로 채워진다. 부처님은 마음을 해치는 사람과는 인연의 이름을 막론하고 가까이 있지 말라고 일렀다.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선을 돕는 인연이라면 곁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인연이라면 멀어지는 것이 지혜다. 사람은 가까운 이에 의해 기운이 올라가기도 하고 완전히 꺾여버리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이 아니라 분별이다. 가족을 이용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이들이 있다. 경제적 도움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마음의 배려는 요구만 하며 고통을 주고도 미안함을 모른다. 늘 상처를 주지만 본인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상처를 덮으려 한다.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이미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부처님은 고집과 탐욕이 짙은 사람 옆에 머물면 결국 그 기운이 나에게 옮는다고 경계했다. 그 곁에 오래 머물수록 나의 기운이 바스러지고 만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실천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 함부로 말하는 이의 목소리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놓지 않는다. 상대의 요구가 늘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선다. 내가 해야 할 역할과 해야 하지 않을 역할을 분명하게 나눈다. 상대가 책임지지 않는 감정이나 문제를 대신 떠안지 않는다. 이렇게 경계를 세우는 순간 무너져가던 기운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평온의 양이 달라진다. 가족이라도 마음을 빼앗고 삶을 흔드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갑거나 무정한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는 지혜로운 발걸음이다. 오늘부터 마음을 지키겠다는 결심만 있어도 삶은 달라진다. 이 결심이 노년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큰 공덕이 된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멀리 있는 이가 아니다. 늘 곁에서 나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를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마음을 쥐어짜고 삶을 잠식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면 노년에는 고요가 아니라 깊은 상처만 쌓인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악한 말과 행동이 반복되는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결국 그 기운이 내 마음을 잠식한다고. 상대의 말이 독이 되고 그 독이 오래 머물면 마음은 서서히 스스로를 잃는다. 그러니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피로감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지칠 뿐이고 대화가 끝날 때마다 마음이 축 처지고 멀리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미 인연은 어그러진 것이다. 가족 중에는 이런 이들이 있다. 내 희생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나의 기운은 신경 쓰지 않으며 마음을 짓밟아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충고를 가장한 비난을 퍼붓고 걱정이라는 말로 내 삶을 통제하려 하고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사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의 삶을 흔들 권리는 없다. 실천은 단호해야 한다. 먼저 마음속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분명히 한다. 상대의 요구와 감정이 내 몫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알려준다. 필요하다면 연락을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줄인다. 말로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된다. 내 마음을 지키는 행동 자체가 이미 충분한 선택이다. 상대가 불만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불만은 그들의 문제다. 내 삶의 경계를 세운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바로 이 결단이 오래 묵은 상처를 덜어내고 남은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된다. 노년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남은 생을 누구의 분노와 요구에 끌려다니며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기운을 온전히 지키며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 평온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해로운 인연을 정리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 평온한 인생을 흔드는 힘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바로 함께 살아온 사람, 피를 나눴다고 믿어온 관계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하지만 이름이 가족이라 해서 모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복이 되고 어떤 인연은 짐이 된다. 그 짐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면 노년에는 억울함과 상처만 남는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존재와 오래 머물지 말라고 했다. 말 한마디가 늘 비수 같고 행동 하나가 늘 상처를 남기며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쁨보다 피로를 더 많이 남긴다면 이미 그 관계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이 파고든다. 기댈 곳이어야 할 자리가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곳이 된다. 가족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배려 없이 요구만 하고 희생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 정도도 못 버티냐고 비웃는 이들. 내 삶을 보살피기는커녕 나를 통해 자신의 불안과 욕심을 채우려 한다. 자신의 감정은 무한정 밀어넣으면서 나의 마음은 한 번도 돌보지 않는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 가지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인연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상처의 근원이라는 사실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차가운 선택이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살리는 일이다. 애쓰며 붙잡는다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연락을 줄여도 좋고 함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도 좋다.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은 남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실천의 시작은 아주 단순하다. 상대의 거친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숨을 고른다. 나에게 쏟아지는 부당한 요구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속으로 선언한다.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에 더 오래 머물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한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흐트러진 마음의 기운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노년의 삶은 누군가의 손에 흔들리기엔 너무 소중하다. 나를 지키는 결단이야말로 가장 큰 평온의 문이 된다. 오늘 내린 선택이 내 남은 생을 밝히는 등이 된다. 평온을 무너뜨리는 힘은 언제나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짓누르고 기운을 빼앗는 이들이 있다. 오래 참을수록 관계는 나아지지 않고 마음만 깊이 상한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함께할수록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이 좋은 인연이며 함께할수록 숨이 막히고 기운이 가라앉는 사람은 떠나야 할 인연이라고 했다. 가까운 사이라서 더 아프고 가족이라서 더 무너진다. 하지만 마음을 해치는 인연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결국 해로운 인연이다. 가족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나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모르는 척하거나 오히려 비난으로 되받아치는 사람.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면 나의 남은 생은 상처를 지키며 살아가는 시간이 된다. 실천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상대의 감정과 요구가 내 몫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부당함을 느낀다면 한 걸음 물러서고 연락과 만남을 줄이고 마음을 지키는 경계를 분명히 세운다.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된다. 내 삶의 평온은 상대의 이해에 달린 것이 아니다. 노년의 평온은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 마음을 짓누르는 인연을 정리하면 남은 시간은 훨씬 가볍고 넉넉해진다. 지금의 결단이 내 삶을 밝히는 길이 된다. 상처는 큰 사건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무너뜨린다. 특히 가족에게서 오는 말은 더 깊이 찌르고 더 오래 남는다. 계속 참고 있으면 나중에는 마음의 기운이 바닥까지 내려간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깨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오래 머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부어도 끝내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족이라도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균열이 난 것이다. 가족 중에는 이런 이들이 있다. 걱정한다며 비난을 하고 조언한다며 상처를 주고
내 삶을 도우는 척하면서 사실은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 이런 말에 오래 노출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마음은 서서히 움츠러들고 결국은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이미 너무 오래 참아온 것이다. 실천은 말이 아니라 방향이다. 상대의 말에 마음을 내주지 않고 들리더라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보내지 않는다. 감정이 흔들릴 때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다. 필요하다면 연락을 늦추고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공간을 만든다. 이 행동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다. 노년의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남의 말에 흔들리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귀하다. 마음을 해치는 말이 계속된다면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나는 것이 지혜다. 떠난 뒤에 찾아오는 고요는 생각보다 더 따뜻하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빠르게 닳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계속 당연한 존재로 취급될 때이다. 고마움은 없고 배려도 없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 관계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결국 마음을 갉아먹는 사슬일 뿐이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함께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 인연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지만 함께 할수록 기운이 빠지고 숨이 막힌다면 그 인연은 떠나야 한다고. 이 기준은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면 결국 삶의 방향까지 틀어진다. 가족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급하게 다가오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지금 그 얘기할 때냐라며 밀어내는 사람. 나의 상황은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나의 감정은 한 번도 보듬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나를 소모시키고 결국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결단이다. 상대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내 기운을 빼앗는다면 멀어진다. 연락을 줄이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을 내려놓고 나를 이용하는 행동에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 설명은 필요 없다. 내 삶을 지키는 일에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다. 실천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크다. 마음이 무거운 자리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도 숨이 트이고 거친 인연을 내려놓으면 남은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 남을 위해 달아 없어진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노년의 평온을 만든다. 오늘의 결단이 내 남은 생을 다시 세운다. 인연은 붙잡는 것보다 끊는 용기가 더 큰 지혜일 때가 있다. 평온한 삶을 빼앗는 힘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처음엔 걱정처럼 보이고 관심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간섭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집착이 되어 마음을 조이기 시작한다. 가족이라도 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 인연은 무너진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마음의 자유를 빼앗는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라도 멀리하라고 했다. 마음을 얽어매는 끈을 오래 두면 결국 나의 선택, 나의 기운, 나의 삶 전체가 흐트러진다. 한 번 무너진 중심은 다시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멈춰야 한다. 가족 중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내 스케줄을 마음대로 정하려 하고 내 삶의 방향을 본인 기준으로 바꾸려 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몰아붙인다. 심지어 나의 감정까지 대신 해석하며 내 마음을 본인의 틀 안에 가두려 한다.
이런 간섭은 시간이 갈수록 집착으로 바뀌고 집착은 결국 나의 에너지를 모조리 빨아들인다. 실천은 명확해야 한다. 마음의 자유를 해치는 말에는 즉각 경계를 세운다. 이건 내 삶이다라는 마음의 선언을 하고 감정과 선택을 스스로 지키는 자리를 만든다. 상대의 간섭이 반복된다면 거리를 둔다. 연락을 천천히 받고 대화를 짧게 하고 내가 선택한 길에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굳건히 한다. 이 단단함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마음의 주인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가족이라도 내 삶을 흔드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그 인연은 더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리를 두는 순간 숨이 트이고 삶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살고 싶다면 내 마음을 얽어매는 끈을 지금 바로 끊어야 한다. 가장 무서운 침식은 고함이 아니다. 조용한 죄책감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너 아니면 안 된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약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휘어잡는 힘을 가진다. 이 관계를 오래 두면 삶의 빛이 서서히 꺼진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은 스스로의 마음을 잃는 길이라고 했다.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약함을 내가 모두 떠안으려 하면 결국 나의 마음이 망가진다. 죄책감은 연민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묶어두는 가장 무거운 쇠사슬이다. 가족 중에는 이런 패턴이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존이고 미안하다 말하면서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내가 잠시 멀어지려 하면 나 버리냐는 말로 붙잡는다. 상대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착각이 밀려오게 만든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나는 결국 내 삶을 잃고 상대의 그림자 속에서 늙어가게 된다. 실천은 죄책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상대의 감정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 내가 해야 할 몫과 하지 않아도 될 몫을 분명히 가른다. 상대가 감정으로 붙잡으려 할 때는 즉시 한 걸음 물러서고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 연락을 급히 받지 않아도 되고 부당한 요구는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라고 마음속에서 단단히 선을 그어낸다. 이 경계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킨다. 노년의 평온은 누군가의 기대를 대신 짊어지는 데서 오지 않는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다시 주인으로서 세우는 데서 온다. 죄책감으로 붙잡는 인연을 놓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무게가 떨어져 나간다. 지금의 결단이 남은 생을 맑고 단단하게 만든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크게 남는 것은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가이다. 평온을 나누는 사람과 살았는지 아니면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에게 끌려다녔는지에 따라 노년의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인연이 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상처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좋은 인연은 마음을 밝히고 나쁜 인연은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고 했다. 이 기준은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평온을 빼앗고 기운을 꺾고 내 삶을 흔드는 가족이라면 그 인연은 이미 제 역할을 잃은 것이다. 가족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평생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기운을 소모시키며 내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려 하면 원망을 퍼붓는 사람. 내가 힘든 날에도
본인의 불만을 쏟아내고 내가 지친 모습에도 그래도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관계를 끌고 가면 남은 생은 고요 없이 마무리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다. 내 삶을 내 쪽으로 되돌려 놓는 결단이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결정을 이해하든 말든 그것은 상대의 문제이지 나의 과제가 아니다. 평온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생겼다면 연락을 천천히 하고 만남의 강도를 낮추고 마음을 지키는 경계를 분명히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살리는 선택이다. 실천은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된다.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지 않고 상대의 기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삶의 기운을 회복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나를 해치는 인연에서 조용히 벗어나야 한다. 이 벗어남이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가장 따뜻한 자기 보호이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의 눈치 속에서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지금의 마음에 달려 있다. 오늘의 결단이 내 노년을 지키는 가장 큰 공덕이 된다. 고된 마음을 내려놓고 평온을 선택하는 길에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댓글로 인연을 이어가길 바란다.